올해 들어 코스피 상장 종목 10개 중 1개꼴로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이 가장 많은 업종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화학,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내산 열연 강판에 최고 61%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서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리우올림픽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 역시 올림픽 수혜주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림픽 효과를 톡톡히 볼 금빛 수혜주로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잠시 후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리오데자네이루. 4년 만에 돌아온 전 세계인의 축제 지구촌을 뜨겁게 달굴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시작됐다. 다양한 종목에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이 기대가 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도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금빛에 도전하는 종목들이 등장. 식음료, 스포츠, 지카 바이러스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종목들이 리우 올림픽과 엮이면서 올림픽 수혜주로 불리고 있다. 동시에 관련 기업의 주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을 웃게 할 리우 올림픽 수혜주는 과연 무엇일까? 네, 오늘 주식 투자 성공 백서에서는 브라질 리우 올림픽으로 특수가 기대되는 종목과 그에 따른 성공 투자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오해진 주식 매니저, 상도투자자문의 고덕재 대표, 김성수 시사평론가, JDI 파트너스의 윤정두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시각 3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구체적인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해진 주식 매니저. 네,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와 코스닥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아직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코스닥은 하락 반전하는 모습입니다. 간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 소식에 상승 출발했던 우리 증시,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운이 흐려지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외 수급을 받쳐주는 주체가 없는 것이 시장을 흘러내리게 하는 주요 이유로 풀이가 됩니다. 코스피는 전고점이 2035선인데요. 오늘 장중한 때 2030선을 터치하면서 일단 전고점까지 바짝 쫓아간 모습입니다. 지수 살펴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셨던 주식 챔피언스 리그 대망의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첫째 날이다 보니까 트레이더들이 포트폴리오를 편성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성하고 또 매수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트레이더는 어떤 트레이더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좌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재까지 높은 수익금을 기록한 트레이더는 커닝 김보현 트레이더입니다. 지금 오늘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하루 만의 수익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수익률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2.2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을 확인해 보시면 지금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40만 원 가깝게 하루에 벌어들이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갖고 있는 종목은 유유제약, 제약주 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는 계좌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체결 단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지금 매수 평단가가 표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다른 트레이더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어떤 종목을 또 편입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더들이 자신의 전체 계좌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수익률 대회에서 수익률 잘 나왔습니다 하고 종목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 주식 챔피언스 리그 사이트에서는요. 이 트레이더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그 시간, 분, 초까지 정확하게 표기가 됩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트레이더들은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을까요?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주식 챔피언스 리그 시즌3 오늘 첫째 날이니까요. 꼭 사이트에서 종목 이름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축제인 브라질 리우 올림픽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처럼 대형 스포츠 이벤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치맥이겠죠. 이번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도 역시 치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특수가 기대된다라는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빠질 수 없는 먹거리 치맥. 그래서일까? 이번 리우 올림픽을 맞아 주식시장에서 요식업체 관련주가 수혜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중 대표 종목은 무엇일까? 바로 닭고기 전문업체 하림.
대한민국 대표 간식이자 배달 음식의 1인자인 치킨. 실제로 스포츠 행사 때마다 닭고기 소비가 늘면서 주가도 급등했다고 하는데 이번 리우 올림픽 시즌을 맞아 다시 한번 올림픽 수혜주로 이름을 올렸다. 그렇다면 스포츠 경기와 할인 주가의 상관관계는 어떨까? 2014 브라질 월드컵 개막을 앞둔 5월 22일 할인의 주가는 6,940원 기록. 2014년 6월 월드컵이 시작되면서 특수를 누렸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 2014년 6월 16일 할인 주가는 5,870원에 거래됐고 당시 한 달간 주가가 10% 하락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4년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실적이 좋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그때 또 우연찮게도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겹치면서 6개 관련된 업종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기대했던 것만큼 월드컵 특수를 누리지 못했던 하림. 그렇다면 2016년 하림의 주가 변동 상황은 어떨까? 올해 2월 15일 하림의 주가는 장중 3,700원, 3월 4,900원대를 기록했다가 5월엔 최고가인 5,770원까지 기록하며 상승했다. 한국과의 시차가 12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심야 시간에 대부분의 중계를 볼 수 있는 만큼 치킨과 주류 판매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중 양계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하림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예상외로 날지 못하고 빛을 못 봤던 하림. 이번 리우 올림픽 기간엔 다시 한번 날 수 있을지 기대해보자. 네, 브라질 리우 올림픽 수혜가 예상되는 식음료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통 이제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면은 이 식음료와의 상관관계가 계속해서 화두가 되곤 하는데 이 상관관계 과연 어떤 정도의 관계가 있는지 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이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 스포츠 이벤트하고 그다음 식음료가 가장 그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던 게 2002년도 월드컵이거든요. 네. 그 후서부터 제가 2010년도까지 어느 정도 상황이 상당히 높았는데 네. 아까 여기 그 VCR에 보듯이 2014년도에 저희가 그 월드컵에서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게 가면 갈수록 이러한 그 상관관계가 좀 약해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 나온 성적을 제가 지켜봤을 때는 네. 올해도 하림의 주가는 조금 날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가 네. 예전에 비해서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저도 예전 거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가장 최근 거. 그래서 2012년도부터 해서 런던 올림픽 그리고 이제 뭐 브라질 월드컵 그리고 2014년도에 한 가지 더 있죠. 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인기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시안 게임이 인천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2014년도에는 아무래도 그 시간대의 영향이 뭐 새벽에 많이 열려서 뭐 영향을 크게 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런던 올림픽이라든가 아니면 아시안 게임 때에는 뭐 시간적인 영향도 긍정적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결과는 연관 관계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 그 VTR에서 보듯이 뭔가 5월 말에 움직이는 그런 네네. 흐름들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흐름은 그러니까 올림픽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그 중국의 삼계탕 수출이 결정됐다라고 하는 그런 호재가 예. 있었거든요. 네. 그 호재 때 오히려 반등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꺾이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확실하게 이익이 그 구현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재료가 아닌 그러니까 막연한 그런 재료들 지금 보면은 막연하게 음식이 식음료 쪽이 오르겠지 이런 식의 그 재료만 갖고는 주가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 기존의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 그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아마도 식음료들이 크게 출렁이지는 않고 오히려 다른 쪽, 다시 말해서 이제 시간에 민감한 그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 24시간 운영을 하게 되는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오히려 확실하게 매출이 올라갈 걸로 기대되는 쪽에서 더 반등이 되지 않을까. 홈쇼핑 같은 경우도 네.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쪽이 오히려 더 관심 가져볼 만한 그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사실 치맥으로 대표되는 하림,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사실 2년 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큰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제가 봤을 때 큰 상관관계가 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올림픽 때
주요한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뭐 구기 종목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네. 구기 종목에 대해서 좀 승정보가 계속 날라오면은 이게 좀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올림픽에서 주목할 만한 선수가 지명되는 선수가 약간 좀 떨어지는 형편이고요. 어, 그리고 구기 같은 경우도 그나마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좀 좋게 보는 게 축구인데 네. 축구가 오늘 성적을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축구가 8강에 갈 확률이 좀 줄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하림에 대한 그 매출이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아 그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차트로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뭐 하림하고 하이트진로 두 가지를 갖고 나와봤는데요. 네네. 일단 뭐 자료 화면 놓고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일단 하림 쪽의 그 주봉 차트입니다. 2012년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인데 지금 뭐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초록 색깔로 박스를 세 군데를 쳐놨습니다. 이게 2012년도 독일 올림픽이었고요. 독일 그렇죠. 올림픽이었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런던 런던 올림픽. 올림픽 네, 죄송합니다. 런던 그리고 올림픽. 2014년도에 브라질 월드컵이 네. 있었고 그다음 아시안 게임인데 이것을 이제 그 지수하고 연관관계로 같이 놓고 보시면 이것도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연관관계가 없었고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났던 역행하는 흐름이 났던 부분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토진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하고도 역시 비슷한 흐름이고 이것을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런던의 이제 하계올림픽 기준에서 코스피가 4%대 상승이었고요. 코스닥이 2.78% 상승이었는데 네네. 이땐 그나마 하림이 뭐 5.97% 상승이라서 코스닥 대비해서 조금 더 강세를 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하이트진로는 기대에 못 미쳤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브라질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네네. 하림은 15%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이트진로도 4%대 하락. 어, 그리고 이제 가장 뭐 최근이었던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도 코스피 지수의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만 하림의 그 하락폭이 또 굉장히 네. 깊었고요. 거기에 이제 하이트진로가 강세를 띠긴 했습니다만 그 앞에 하이트진로는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반등이었지 아시안 게임에 대한 영향은 아니었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브라질 리우 올림픽도 우리나라와 지금 12시간 시차가 나기 때문에 주요 경기 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혜진 주식 매니저. 네, 리오데자네이루 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우리 선수단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하나를 추가하면서 벌써 세계 순위 4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초반에 선전을 하다 보니까 남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앞서 소개 도와주신 것처럼 실제로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지만 런던 올림픽 때 마트 매출이 일주일 만에 10배를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특수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트 일부 지점에서는 브라질 관련 메뉴를 내놓기도 했다는데요. 과연 사람들은 어떤 경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경기가 몇 시에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궁 경기입니다. 금메달을 딴 우리 효자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간을 보시면 토요일 날 4시 43분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새벽 시간대라서 특수를 누리기는 힘들지만 편의점 매출이라든지 마트 매출은 소폭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배드민턴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배드민턴에서는 남자 복식 경기 8강이 16일 날 예정이 되고 있고요. 결승 경기가 19일 금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대인데요. 보시면 20시 30분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 8시 반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저녁 시간대이기 때문에 배달 음식에 대한 수혜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밖에 나가서 외식을 했을 경우에 칠성, 롯데칠성이라든지 하이트진로 같은 주류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주가에 바로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날은 바로 골프 경기가 있습니다. 8월 20일 토요일 날 7시부터 시작이 되는 경기고요. 여자 개인 골프전인데 우리 선수들 눈에 띄는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합니다. 박인비 선수, 김세영 선수, 양희연 선수, 전희지 선수까지 출전을 하고요. 특히 박인비 선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좀 달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저녁 메뉴를 어떤 메뉴를 선정하게 될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8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새벽 3시에 진행되는데요. 바로 리듬체조 경기입니다. 아무래도 국민 여동생 손현재 선수가 출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새벽 경기이다 보니까 앞서서 살펴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호프라든지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 특수는 누리기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편의점 관련주, 마트 관련주에서는 어느 정도 소폭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관련 종목들 살펴드렸고요. 경기 일정 살펴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치맥보다는 야간 시간에 경기가 많이 열린다라는 점에서 이제 편의점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됐는데 2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좀 기대감을 가져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복합적인 것이 작용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업종 중에서 그나마 편의점이 조금 올림픽 관계주로 제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대표적인 이유가 지금 한국이 상당히 덥거든요. 이게 덥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로 이 그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보다 밤에 주로 이렇게 밖에 나가는 시간이 많은데 그런 와중에다가 더군다나 이 브라질 올림픽 같은 경우는 정확히 한국과 12시간 차이 나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밤이라든지 새벽에 주요한 경기가 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편의점 매출이 어느 정도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24시간 편의점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의견인 것 같고 어떤 생각이신지요? 예, 저도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네. 다만 이제 주가의 흐름에서는 조금 시차를 두고 움직였는데요. 네네. 역시 뭐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편의점, GS 리테일이 상장돼 있었습니다. 예. GS 리테일의 뭐 일봉 차트 놓고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 놓고 보시면은요, 그 초록 색깔 박스 역시 진입된 구간이 런던 올림픽 기간입니다. 근데 네. 재미난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주가는 눌려 있었는데 그러네요. 시장 자체는 오히려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 근데 그 이후에 놓고 보시면 시장이 약세를 띌 때 오히려 GS 리테일은 굉장히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네. 다시 해석해 본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판매고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관심을 크게 가져보실 만한 위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편의점 관련주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김영란법에 네. 대한 악재 요인으로 좀 인식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GS 리테일과 BJF 리테일이 있는데 네네. 그 부분도 이제 비교를 하시면은 사실상 시장에서는 GS 리테일 쪽이 오히려 저평가 상태다. 상대적인 저평가인 거죠. 어. 근데 이제 BJF 리테일 쪽을 개인적으로 좀 더 선호하는 이유는 BJF 리테일 상장 이후의 그 흐름인데요. GS 리테일 쪽은 BJF 리테일 상장 이후에 개인 투자자 누적 수급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BJ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15.95%의 물량을 뺏긴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편의점주를 놓고 보실 때는 BJF 리테일 쪽에 김영란법에 대한 악재 요인의 해소 뭐 이런 어. 국면으로도 접근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지금 그 편의점 쪽의 네. 매출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다른 쪽을 더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데가 어떤 홈쇼핑 쪽이- 쪽이거든요. 홈쇼핑. 홈쇼핑 매출이 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 기본적으로 그 스포츠에서 주목할 만한 그 경기 일정들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분들이 자기가 또 좋아하는 그 스포츠 종목들은 뭐 개인 취향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 어느 채널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할까 찾게 됩니다. 네. 찾다 보면 걸리는 그런 채널들이 홈쇼핑 채널들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탐스럽게 먹는 장면들이 나온다거나 네. 혹은 뭐 내가 평소에 봤던 어떤 그 옷이나 뭐 물품들이 있다. 네. 이런 것들이 그 눈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를 갖다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올라가는데 실제로요. 스포츠 이벤트가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새벽에 있었을 때 이 재핑을 통해서 들어오는 매출이 한 15%까지 있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새벽 시간대 경기가 많고 또 중계도 새벽 시간대 많이 하고 새벽 시간대 방송이 일단 터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분명히 재핑에 의한 그런 매출의 그 증대 효과는 쇼핑 쪽에서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네. 식음료라든지 다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도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윤종규 대표님께서 저희 그 리테일 업종을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희건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서희건설이 왜 그 올림픽 특수나 왜 연관이 되냐면은 이 서희건설이 원래 본 영업을 상당히 잘하는 회사거든요. 건설회사 중에서 주로 뭐 아파트라든지 교회, 그다음 병원, 이 특수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차트를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서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결정적인 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지금 그 편의점을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로그인이라는 그 편의점인데 로그인이요? 네, 로그인이요. 예. 이 편의점이 작년도 11월에 오픈을 했는데 처음에 한 96개로 오픈했거든요. 네. 근데 10개월 동안에 약 160개로 이게 체인이 늘었어요.
이러한 것을 지금 반영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좀 많이 올라간 편의점보다는 이러한 주식을 좀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과 관련해서 좀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또 다른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뭐 안전이라든지 여러 건강 측면에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카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증시에서는 관련주들이 벌써부터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올림픽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 리우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브라질은 지금 통합 방역 센터를 가동. 방역과의 전쟁 중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브라질에서 시작된 지카 바이러스 때문이다. 모기 외에도 성관계를 통해 전염될 수 있다고 알려지자 국내 주식시장에는 백신 및 모기 퇴치제, 콘돔 등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등장. 올해 초부터 꾸준히 주목을 받았는데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소식에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가 올림픽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그중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은 바로 유니더스야. 유니더스는 고무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갑, 전문의들이 쓰고 있는 장갑, 공업용 장갑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카 바이러스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콘돔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성관계를 통해서도 좀 퍼질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면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좀 콘돔 생산업체인 유니더스가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유니더스의 주가 변동 추이는 어떨까? 지난 3월 22일 국내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 전 거래일보다 2,870원 오른 12,60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 다음 날인 23일엔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으로 15,000원까지 상승. 이후 주가가 하락세를 기록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듯 했으나 4월 28일 두 번째 감염자 발생 소식에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며 전날보다 16.74% 오른 13,950원에 거래됐다. 5월 23일 미국인 임산부 279명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알려지면서 다시 상승세를 기록. 6월 3일엔 한국인 감염자의 정액에서 살아있는 지카 바이러스를 검출. 전날보다 11.76% 오른 11,400원에 거래가 됐다. 7월 1일 여섯 번째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전일 대비 12.75% 급등 1,350원을 기록했다. 1월 달부터 그 대중국 관련한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얼마 전이죠. 7월 28일 드디어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중국의 모 기업과 지금 콘돔 납품하기 위해서 협의를 중이다. 그 지카 바이러스라는 테마는 신종 테마였습니다. 그만큼 신선한 테마이기도 했고요. 유니더스가 대장주였기 때문에 타 관련주보다 시세가 강하게 나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니더스는 올해 상반기에만 182.03%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올림픽이 브라질에서 열리는 만큼 유니더스의 주가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주식시장에서 다시 금빛을 볼 수 있을까? 네, 지카 바이러스 관련 테마주들 좀 짚어드렸는데 사실 기존의 올림픽 수혜가 예상되는 다른 종목과는 좀 새로운 테마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오히려 올림픽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또 여기서 또 전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참 신종 테마로 부상을 하고 있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브라질에서는 그 지카 바이러스가 발생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미리 방역도 했지만 우리나라도 최근에 지금 뭐 모기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 지금 그 브라질에도 모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면은 지금 브라질은 아시다시피 남반구거든요. 네. 남반구인데 이 브라질이 지금 저녁 때가 되면은 밤에 되면 온도가 뭐 8도, 9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모기가 지금 그 이렇게 뭐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그 이거 언론을 통제할지도 모르겠지만 언론에서도 뭐 모기라든지 지카 바이러스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방역보다도 방역은 이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제는 성관계로 인한 그런 어떤 전파를 차단하는데 브라질 당국은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콘돔이 무려 45만 개가 뿌려졌어요. 네.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 양이냐면 런던이 역대 최다라고 했었거든요. 런던 올림픽 때 그때 15만 개였습니다. 런던의 3배가 지금 뿌려진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어느 곳에 가나 콘돔을 볼 수 있다. 이건
정말 너무 심할 정도다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그 어떤 대비를 갖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확실하게 콘돔과 관련돼 있는 그런 주식들은 분명히 이 그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나름대로의 호재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면 그만큼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건 어찌됐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네. 한번 원고 쓰려면 거의 뭐 한 이틀 밤새는데 네네. 지카 바이러스를 이제 좀 외웠어요. 어떻게 아, 외웠냐면 예. 47년도에 우간다에서 붉은 털 원숭이에 의해서 처음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52년도에 우간다하고 탄자니아에서 발병이 처음 됐고요. 예. 근데 그 이후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지카 바이러스라는 단어 자체가 언급이 된 것이 2000년 이후를 전부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2015년도 11월 29일 날 처음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브라질에서 2명이 사망했다라는 내용이었고 올해 이제 그 중남미에서 뭐 34개 국가에서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이제 일부 발생됐다는 내용을 가지고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끌었는데 일단 질병관리본부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이 그 바이러스는요 푹 쉬시고 물 많이 드시면 네. 그냥 자연적으로 낫는답니다. 어. 그리고 더 그 이상으로 뭐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해열제 드시면 된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바이러스 그 센터로 들어가셔서 자세히 확인하시면 되니까 네. 너무 공포심을 갖지는 않으시는 쪽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카 바이러스의 진짜 공포는 이게 네. 내가 걸려서 뭐 죽거나 이런 것보다도 이제 바이러스를 복용하고 있을 상태의 이 태아. 태아가 있었을 네. 때, 그러니까 성접촉이나 이런 걸 했었을 때 임산부가 이 바이러스를 복용하게 되면 소두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끔찍하기 때문에 소두증으로 인해서 뭐 낙태를 선택한다거나 혹은 그 불안감으로 떨시는 그런 일들 때문에 공포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네. 조심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앞서 보셨다시피 지금 콘돔이 45만 개가 배포가 됐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니더스는 어떻게 보면은 수혜가 확실하게 예상되는 종목 아닌가요? 수혜주라고 보는데 제가 네. 봤을 때는 적정 가치 이상으로 네.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나 이미 많이 싶고요. 올랐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올라간 게 결국 이 그 지카 바이러스라는 거를 매체를 통해서 결국에는 좀 일부의 조금 그 세력들이 네. 가지고 움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뭐 유니더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유니더스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산부에 이제 큰 타격을 네네. 주는 그런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브라질 쪽이나 중남미 쪽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브라질 쪽 내부에서도 지금 지카 바이러스의 문제 이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내부의 그 폭동이라든가 그리고 혹은 이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더 부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림픽 관련된 또 브라질 관련된 내용을 보시겠다 하신다면은 브라질 경기 동향 자체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예, 그래서 그렇군요. 너무 조그마한 테마에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은 좀 낭패를 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타이밍만 잘 잡으면은 또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진원생명과학도 그렇고 명문제약도 그렇고 관련 테마로 좀 엮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니더스 말고 말씀하신 네. 대로 명문제약, 그다음에 그 진원생명과학, 바이오니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봤을 때는 이 브라질 이번에 올림픽권이 아니라 아까 그 기사에도 봤듯이 한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런 지카 바이러스 얘기 나올 때마다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철저히 그 단기 매매에 응해야 되지 그 이상 매매를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손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네. 타이밍이 중요할 텐데 그럼 언제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 팔아야 될까요? 일단은 차트 하나 놓고 보여드리면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 또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도 사실상 옐런 의장도 좀 고평가되지 않았냐라는 언급을 자주 하고 있는데 예전 자료입니다. 뭐 XX제약이라고 아직까지는 뭐 그 상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름을 감췄습니다만 480원짜리 주가를 13개월 만에 40배. 근데 그 당시 기준에서 이제 그 금감원 쪽에서도 좀 제재를 해야 되는데 네. 부동산 경기 잡겠다고 이쪽으로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많이 몰아줄 때죠. 어찌됐건 간에 뭐 40배의 상승.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상한가 같습니다. 왜 네. 갔습니까? 돼지복대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하한가를 가요.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네요. 왜 예. 하한가입니까? 그러면 돼지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네. 이런 내용 가지고 주가 급등락이 나왔는데 결국은 낭패를 보는 것은 5개월 만에 78%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94% 이상까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수 매도의 자리를 어떻게 포착하느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완벽하게 하실 수 없는 분들이라면 다른 분들의 조언을 들으셔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런 매매는 지양하시는 것이 옳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올림픽 수혜주 지카바이러스 테마에 대해서도 저희가 접근 전략을 좀 세워드렸는데, 자, 지금 시각이 3시 3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죠. 오혜진 주식 매니저. 네, 이제 곧 장이 마감됩니다. 지수 어떻게 마감 상황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화면으로 만나보고 계신데요. 모두 상승 반전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2030선까지 거의 회복했네요. 2028선. 코스닥은 696선까지 올라오면서 700선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도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식 챔피언스 리그 오늘 처음 시작했는데 우리 리그에 참여하는 트레이더들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쏙쏙 골라내셨는지 올라가는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담으시면서 전체 계좌 좀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계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장 마감이 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순위권에 드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먼저 5위는 KGP라는 종목입니다. 세강자 트레이더가 매수하신 종목이고요. 오늘 하루만 여러분들 오늘 리그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에 벌어들인 수익률입니다. 오늘 하루만 2.9%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지금 나와 계신 윤정두 트레이더가 또 참여를 하시는 트레이더 명인데요. 맥스로텍이라는 종목으로 현재까지 3.1%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JDI 파트너스의 토탈소프트가 4.3%로 3위인데요. 1, 2, 3위는 이제 거의 수익률 격차가 나지 않은 상황이죠. 또 토탈소프트는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또 여러 가지 업종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우리 트레이더들이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매도하는지 자세한 내용들 사이트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2위는 스탁시티 사단의 금호NT입니다. 4.5%로 마감이 됐고요. 금호NT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4% 상승했는데 내일은 또 몇 퍼센트나 추가하게 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정말 의외의 종목이 차지했습니다. 코스맥스인데요. 포도TV 트레이더가 타이밍을 제대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관련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 관련주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코스맥스가 오늘 다시 반등을 합니다. 하락분을 전체 다 만회하는 분량이고요. 6.5%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맥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고 하고요. 상반기 매출만 봤을 때 3천억 원 정도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다는 소식과 함께 그동안의 우려감이 기우였나 하는 모습으로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5% 상승하면서 1위를 차지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첫째 날인데요. 벌써 하루 만에 6%가 넘는 수익률 기록하신 분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수익률을 계속해서 더해 갈 텐데 과연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더하실지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첫째 날이라서 포트폴리오 변동이 아마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개별 포트폴리오를 꼭 확인해 보시고요. 나와 맞는 트레이더는 누구인지 잘 선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 챔피언스 리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올림픽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스포츠 축제입니다. 동시에 선수와 국가의 명예를 건 스포츠 전쟁이기도 하고요. 기업은 또 올림픽을 통해서 치열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마케팅 전쟁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는 과연 어떤 기업이 승리할 수 있을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리우 올림픽 시즌이 시작되기 전부터 선수들만큼 올림픽을 준비하고 기다려온 이들이 있는데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후원하거나 모델로 기용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여러 기업들이 올림픽 마케팅에 나서며 리우 올림픽 수혜주로 이름을 올린 가운데 오랫동안 스포츠 스타를 광고 모델로 기용해서 효과를 제대로 본 곳이 있었으니 바로 KB금융. KB금융은 2006년부터 당시 비인기 종목이었던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국내에 선수들이 700만 밖에 등록이 안 돼 있는 컬링이라는 그런 종목에 협찬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죠. 비인기 스포츠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거 광고 모델로 발탁해 올림픽 특수를 예약했는데 홍보 효과와 주가 상승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올림픽에서 기업의 스포츠 마케팅 효과와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떨까?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던 2월 26일 48,750원이었던 KB금융의 주가는 이후 상승을 거듭하다가 4월 16일 57,750원까지 껑충 뛰었다. 약 30일 사이 주가가 18.46%나 상승한 것이다. 2010년부터 KB금융의 후원을 받고 있는 손현재 선수 역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리듬체조 사상 최초로 개인 종합 금메달을 획득. 당시 KB금융의 주가는 메달 획득 당일인 10월 2일 37,650원에서 한 달 후인 11월 3일 41,800원까지 11.02%나 올랐다. KB금융은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손현재, 박인비, 이용대 선수를 후원하며 한 번 더 올림픽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손현재 선수의 메달 정말 매우 밝은데요. 특히나 본인이 런던 올림픽에 출전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무대,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무대에 대한 경험이 바탕이 됐고 올 시즌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메달 획득에 아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인비가 올해 LPGA에서 명예전당에도 입성했고 그간에 보여줬던 그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들, 그리고 유독 큰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많이 거뒀던 선수였기 때문에 메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대 유영선 선수는 그 올림픽 직전까지 치러졌던 대회에서도 굉장히 환상의 호흡을 많이 보여줬던 복식조인데요. 미국의 한 스포츠 데이터 분석 업체에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중에 금메달이 가장 유력한 후보들을 랭킹을 매기는 그 데이터 분석 자료를 봤는데 리스트 후보에 올라 있더라고요. 환상의 호흡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선수들의 선전이 기대가 되는 가운데 KB금융의 주가는 최근 한 달간 12.89% 올랐다. 사실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융사들의 그 시가총액이 좀 큰 면도 있고 몸집이 큰 종목들이 빨리 움직일 수는 없는데 만약 KB금융같이 스포츠 마케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지원을 해준 선수가 만약 금메달이나 아마 메달을 딴다면 아마 그 후광 효과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해서 올라갈 여력도 있습니다. 또 이번에 선수들이 출전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나 노고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감동 스토리까지 더해진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KB금융의 후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손현재, 박인비, 이용대 선수. 이들의 선정과 함께 KB금융도 올림픽 수혜주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까? 네, 스포츠 마케팅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스타를 후원하거나 그 모델로 채용하는 경우들 어떤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 것 같은데 스포츠 스타와 주가 상관관계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왔듯이 이게는 스포츠 스타를 갖다 기용해서 네. 이 스포츠 스타들이 큰 성적을 낼 때마다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나왔던 삼성전자라든지 KB금융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간접적인 그 회사의 이미지를 올리는 그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요. 반면에 좀 조그만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효과를 보는데 그 대표적인 그 얘가 그 김연아의 네. 2010년도 그 금메달 건이거든요. 그때 그 KB보다도 결국에는 그 IB 스포츠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이 상당히 작았거든요. 예. 작다 보니까 이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작은 종목들은 움직일 수가 있는데 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홍보 이미지 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작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KB금융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혹시 그 외에 다른 기업들 주가가 그 스포츠 스타를 모델로 기용을 했을 때 좀 영향을 받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예. 상당히 많은데 해외 같은 경우는 나이키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타이거 나이키가 우즈. 타이거 우즈라든지 그 전에 그 마이클 조던을 갖다가 기용을 함으로써 여기들 새로운 그 매출을 상당히 증대시켰거든요. 예. 그 매출 증대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오른 케이스였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삼성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옛날에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 대해 첼시를 그 지원을 했어요. 네. 첼시를 지원할 때 매년 그 첼시에 지원하는 금액이 200억 정도였는데 삼성전자가 느낀 효과가 상당히 좀 큽니다. 예를 네. 들면은
광고 효과가 연 한 650억 정도 났었고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과연 외국에 나가 되면은 삼성이 한국 회사냐, 일본 회사냐, 중국 회사냐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일부는 기분이 나쁘게 이게 중국 회사냐, 그냥 발음이 상당히 비슷했거든요. 삼성 네. 삼성 해가지고. 하지만 그 삼성이 첼시를 지원함으로써 그때 그 처음으로 스마트폰만 나갈 때인데 이러다 네. 보니까 삼성의 그 스마트폰에 대한 이미지가 효과가 27%에서 어. 38%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영향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자기들이 직간접적인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 스타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팀을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스포츠스타로 상승했을 때 네. 영업이익이나 이런 그 기초적인 펀더멘털은 감소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포츠스타에 투자하는 것이 실제로 기업의 실적들을 올린다기보다 장기적인 투자 혹은 지금 단기적인 손실들을 가리는 그러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2012년 당시에 LG전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LG전자는 그때 당시에 소년제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무려 25.16%나 주가를 상승시켰는데 네.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이 35.87%가 하락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셔야 되지 않나. KB금융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그 상당히 올라갔었습니다. 17.49% 올라갔지만 영업이익이 하락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시면서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그 선택들이나 인식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참 타이밍이 절묘하게도 이 KB금융 주가가 올라가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가요? 뭐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올림픽 관련된 내용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네. 오히려 지난 그 금요일 날 미국의 이제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용 지표 발표할 때마다 지표가 긍정적이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굉장히 좀 위축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뭐 2달 연속 지표도 좋았고요. 그리고 시장도 강세를 띄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2000년 이후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시기가 본격적으로 단행했던 것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2004년 6월 달에 미국 금리가 이제 1%였는데 그 다음 그 FOMC 진행 때부터 17차례를 계속 한 번도 안 빼고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한 차례 0.25%포인트씩 해서 4.25%포인트까지. 네. 그래서 5.25%까지 금리를. 그러면 KB금융 주가를 좀 보면서 그렇죠. 설명을 그 할까요?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 왜 그러냐면은 그 기간 동안에 지수 자체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금리 올리면 뭐 난리 날 것처럼 금리 올리면 안 된다, 미국 금리 절대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코멘트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금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전부 지금 보여드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미국 다우지수가 한 20% 이상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독일과 일본이 한 60%에서 70%, 국내 지수가 100% 상승했습니다. 네. 근데 그 시간 동안 그 우리나라의 금융주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한 100% 가까이 움직일 때에 신한금융지주가 무려 228%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린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전체 시장에 작용될 수 있다. 아. 경기가 살아나는 측면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리가 인상됐을 때 가장 시장에서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네. 실질적인 수혜보다는 뭐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에 KB금융을 그렇군요. 직접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KB금융 월봉 차트 갖고 나와봤는데요. KB금융 월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 기간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선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네. 굉장히 연 기준으로 해서 오랜 기간 동안 변동성이 죽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된다면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 굉장히 크게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포츠 마케팅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이번 올림픽 공식 후원 파트너사기도 한데, 자, 이게 갤럭시 노트 7 지금 출시와 맞물려서 굉장히 수혜가 예상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에 갤럭시 7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 반응이 좋은 거 위에 그 지난번에 7월 달에 저희가 삼성전자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 네. 그다음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제 3, 4분기, 4, 4분기 실적이 뭐 추가적으로 좋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원화 강세를 예측을 하고 삼성전자를 갖다가 제가 봤을 때 타겟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네.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전자가 주식이 올라가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올림픽에 대해서 기대 효과는 조금 상대적으로 작지 않을까 다른 생각을 모멘텀 합니다. 때문이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앞으로 좀 삼성전자가 더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저희가 봤을 거라고 때 삼성전자 상당히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실적도 실적이지만 지금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비록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이 그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달러가 강세를 보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원화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상당히 한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비록 이 불황형 흑자지만 이 약 한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원화 강세는 좀 상당히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원화 강세를 보고 조금 들어오는 매수가 있기 때문에 전자는 거기다 실적 바탕을 좀 두고 하게 되면은 그렇군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상승세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미국 쪽에서 고용 지표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관련 내용 윤정도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이면 미국에서 비농업 부분에 대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사실상 뒤에 감춰져 있는 실업률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나와 있는데요. 미국 경제 청신호, 고용 지표만을 놓고 보면서 이러한 해답을 가져갈 수 있느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이러한 고용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기존에는 이러한 부분을 악재 요인으로 인식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인식을 했는데 지난해 9월부터 해서는 이러한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요인까지도 재료로서 호재로서 작용시키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요. 자료 화면 하나 더 놓고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금리가 인상된다는 우려감, 이러한 부분은 고용지표 개선 때문에 나온 부분이죠. 고용지표 개선폭과 함께 시장은 예상치를 상회했을 때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시장 강세가 연출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GDP 부분에 있어서의 2분기 GDP가 굉장히 크게 악화됐었고 브렉시트에 대한 부담 요인까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이겨내는 고용지표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고용지표에 대한 전체적인 추세 부분 놓고 보여드리면요.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지표가 5월 달치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악화됐었습니다. 다만 매월 8만 5천 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이 나와야 되는데 3개월 평균으로 따졌을 땐 2배수 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흔히 놓고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업률 부분입니다. 실업률 부분의 표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형성돼 있어요.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은 2015년도 9월 달부터 해서 그러니까 8월분부터 해서 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1% 미만의 실업률이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5월에는 충격이 한번 있었죠. 비농업 분야에 대한 충격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실업률에서 커버를 해줬습니다. 4.7%의 실업률. 이 부분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만큼의 실업률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그 고용 지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금리 인상 힘 받느냐.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고용 지표 플러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합해서 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표가 있습니다. LMCI라는 지표가 있는데 19가지의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 이것을 종합적으로 인덱스화 시켜서 보여드리는 그런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은 2008년 이후 그 이후에 지금 0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으로 지금 6개월 연속 내려가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재차 상향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돌려지게 된다면 특히 고용지표와 함께 물가지수 부분에 대한 연준의 목표치가 도달이 되게 된다면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힘을 드릴 수가 있다,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조금 편안하게 놓고 보실 부분은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다 명분이 생겼죠.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인하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또다시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이제 뭐 가파른 금리 인상보다는 9월 혹은 12월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뒤로 미뤄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조금은 여유를 갖고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금융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인데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 6월 달에 미국 금리는 1%였습니다. 그 이후에 FOMC 회의가 17차례에 걸쳐지는 회의 동안에 2년 동안에 무려 4.25%포인트의 금리를 올렸죠. 그 기간 동안에 전 세계 글로벌 증시는 다 상승 랠리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금리 인상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경기가 살아나서
인상을 한다는 기준이죠. 그러한 부분을 놓고 보시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B금융과 함께 금융지주사입니다. 그 당시 기준에서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예대 마진의 확대 부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혜주로 언급이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실제로 이렇게 크게 연동성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뿐더러 거기에 여러 가지 수급 개선폭도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KB금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금융지주사들의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보험주까지의 연동되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금융사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3시 5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8월 8일 월요일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 코스피 앞서 보셨다시피 고용지표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2030선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은 696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까요? 오늘 유안타증권 골드영업부의 박우신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면 좋습니까? 예, 일단 관심 종목, 금일 가지고 나온 종목 세진중공업이란 종목입니다. 일단 종목을 피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실적도 있고요, 수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시장 트렌드에 굉장히 부합하는 그러한 종목을 찾는 부분들이 단기적인 수익률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세진중공업,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 이력이 조금 특이점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상무이사를 지내신 분이 대표이사로 오신 그러한 이제 현대중공업의 관계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조선기자재를 현대중공업 기타 다른 완성품 업체들에 납품하는 그러한 사업 영역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기준에서 시가총액이 1,500억대입니다. 하지만 올해 실적 가이던스 영업이익이 468억. 굉장히 저평가의 밸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조선 기자재 업종 굉장히 최근에 이제 바텀업하는 그러한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당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밸류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상승을 보이면서 전일 대비해서 175% 정도의 거래량이 증가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이슈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7월 중순 이후에 사실 정배열을 완성을 하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러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죠. 이러한 흐름 자체가 동사의 수급적인 움직임으로 견인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굉장히 대형 주군에서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관계사로서의 그러한 움직임 충분히 주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 굉장히 저평가 측면이 강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기관의 수급까지 만약에 동반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 자체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공산이 굉장히 높은 종목으로서 일단 금일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투자 성공백서에서는 브라질 리우 올림픽과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종목 잘만 접근하면은 정말 수익 내기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올림픽 특수가 기대되는 종목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다른 부분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올림픽 특수에 대해서는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수에 대해서도 이제 뭐 편의점주라든가 그리고 홈쇼핑주 뭐 많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놓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지금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은 힘드신 부분이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미국이 사상 최대치의 고점을 뚫고 올라서고 있고 물론 최근에 눌린 이후에 주춤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금요일 날 또다시 장대 양봉을 내줬거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일본도 2%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호주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화권의 증시도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 52주 고점도 못 뚫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이제 디커플링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사드의 영향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사드라는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인 면이 더 강하지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조그마한 부분 한 부분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 조그맣다라고 평가를 내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 분야만을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이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까지 꼬여지면서 굉장히 크게 밀려 내려와서 좀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여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수급과 정상적인 실적이
뒷받침된다면은 사드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눌려 있거나 혹은 사드 관련된 내용이나 그 여러 가지 다른 내용 가지고 시장이 디커플링 현상을 내준다고 했을 때 위축되기보다는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포트폴리오 재편 작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10포인트까지 올라서고 마감을 했습니다만 뭐 S&P에서 국가신용등급도 상향을 시켰고요. 네. 그리고 뭐 미국발 또 아시아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너무나 좀 아쉽습니다. 네. 이런 흐름은 조만간에 굉장히 강하게 커플링화 되면서 시세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뭐 예. 홈쇼핑도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부분을 보면 좋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크게 들썩이고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는 그런 주들을 찾기는 이제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차분하게 들여다 보셔야 될 것은 오히려 그 올림픽을 통해서 그 이후에 그 매출이라든가 상대적인 실적들이 강해지고 그 또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을 때 거기서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이렇게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또한 같이 실적들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그 기업들 함께 응원하시면서 이렇게 주가를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림픽은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축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올림픽에 대한 세계인들의 기대가 매우 높죠. 이번 올림픽이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기대해보고 더불어 우리 선수들 역시 또 열심히 노력한 만큼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돈이 보이는 오후 3시 주식 투자 성공 백서. 내일 더 부자 되세요. Off from my city, off from my home.